오늘은 같은 대상 달리 보기, 청포도의 다양한 해석, 아는 것이 힘 내용 정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의 다양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해석은요, 독자의 시각이나 인식 수준,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죠. 독자의 관점, 그 다음에 독자가 사물을 대하는 인식 수준, 어른과 아이가 사물을 보는 눈의 시각이 다르죠. 그 다음에 동양인하고 서양인이 다르고요. 또 그런 것은 어렸을 적의 경험이라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의 경험이라든지 또 세상을 대하는 그 태도, 동양인과 서양인이 좀 다르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문학작품의 해석은요. 이런 것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 독자마다 다른 이유가 되겠죠. 왜 작품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느냐? 독자의 시각이라든지 인식 수준,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바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내재적 해석. 내재적이니까 안에 숨어 있는 의미, 결국은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언어적 표현의 특징이라든지 작품 전체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의 특징이니까 뭘까요? 시에 쓰인 언어, 운율, 시라면 운율과 또는 어떤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운율, 이미지, 그 다음에 표현법,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작품 전체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몇 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라는 과수원길이라는 시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흰색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은 작품 자체를 중시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그래서 리듬감이 네 부분으로 끊어서 읽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재적 해석은 뭘까요? 바로 작품 외부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죠. 작품을 둘러싼 다른 요소를 중시하는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품의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표현했을까요? 또는 작가가 둘러싸여진 그 현실은 어떨까요?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작품 외부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외재적 해석이 있겠습니다. 그럼 내재적 해석으로 시와 소설을 비교해서 본다면 표현의 측면에서 이미지, 운율, 비유, 행과 연의 배치나 관계, 구조적 측면에서는 시 전체가 몇 년, 몇 행으로 이루어졌는지, 소설에서는 이미지는 있을 수 있겠죠. 운율 이런 건 없죠. 행과 연 없죠. 그럼 소설에서는 문체나 수사법, 문체는 뭐냐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한자를 많이 이용했느냐, 아니면
또 뭐 간단하게 썼느냐, 문장을 길게 썼느냐, 강건한 문체를 사용했느냐,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했느냐. 수사법은 뭐 소설에 있어서 표현법, 시에서 표현법 좀 비슷하죠. 그런 거는요. 구조적 측면은 소설이니까 갈등 중심으로 사건이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복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암시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소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타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재적 해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외재적 해석은 뭐냐? 작품을 작가와 관련지어서 작가의 표현 의도를 밝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 현실과 작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독자,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거나 독자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 그러면 작품을 작가와 관련지어서 작가의 표현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로 표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 현실과 작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 이건 뭘까요?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반영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치, 효용,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효용론 또는 수용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재적 해석에는요,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또는 수용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작품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해석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내재적 해석이 왜 필요할까요?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구조물이므로 내재적인 작품 자체에 쓰인 언어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외재적 해석이 왜 필요할까요? 문학작품은 일정한 문화적 관습 아래 인간과 현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창작되는 것이죠. 문학이라는 것이 바로 시대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재적 해석도 필요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학작품의 다양한 해석,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포들을 통해서 내재적 해석과 외재적 해석 두 가지 방법으로 작품을 우리가 감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